Can't get away with them smell.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전문샵, 뭐 올드스쿨 전문샵, 뭐 뉴스쿨 전문샵이라고 돼 있지만은 그 샵의 안에서 문신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꼭 이 사람이 올드스쿨을 해야만 전문적인 사람이냐라고 꼭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계활동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꼭 좋아하는 장르만 해야만 무조건 전문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문신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양화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비중이 굉장히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추세지만은 다른 장르만큼의 그런 메리트가 막 많이 있는 장르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서양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글 레터링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좋아진 추세지만은 그래도 영어 레터링보다는 굉장히 훨씬 더 개체수가 적죠. 자, 어쨌든 다섯 장르부터 일단 하나씩 알아볼 건데, 우선은 메인 장르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전통성, 그러니까 전통성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메인 장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타투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시대적 유행이 벗어나지 않는 장르다라고 보면 좀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역사도 있고 조금 최신화된 역사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즘에 생기는 친구들보다는 전통성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 좀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PPT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나씩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레즈미, 제페니제, 뉴 제페니제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올드스쿨과 뉴스쿨과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한 장르지만은 옛날 것과 그 다음에 요즘 거 이런 식으로 좀 두 분류로 좀 많이 나눠지고 있는 추세예요. 전통적인 장르라고는 했지만 이게 오래됐을 거잖아요. 몇백 년씩 됐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현대에 와서 다시 재해석하는 방식들로 문신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과 그 다음에 오늘날의 방식, 그래서 뉴와 올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그런 장르들이 종종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모든 장르들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페니즈도 알아볼 건데, 이레즈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일본의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타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동양권에 관련된 역사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국의 역사는 굉장히 미비해요. 굉장히 적어요. 얼마 들어온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형벌 이런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페니즈의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고, 이레즈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이제 많이 행해졌던 타투 중 하나고, 그 친구들이 범죄 조직에 의해서 행해졌던 기록이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초가 범죄로 발견된 집단은 아니에요. 이레즈미라는 거는 일본이라는 자체 국가가 있었을 거고, 그 국가 내에서 자기들만의 규율과 규칙을 만들어서 룰을 만들고 그걸 형성해서 이루었던 집단 중 하나예요. 단 그 형태가 그 룰이라는 규정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일을 내서 돈을 벌어야 돼. 근데 그 집단은 일을 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뭔가 남이 일을 시켜서 그 돈을 내가 버는 그런 집단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런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거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적 법은 여러분들이 지키면은 좋은 것도 많지만 사실 힘든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세금 잘 내야겠죠. 그렇죠? 그것도 좀 힘들 수 있겠죠. 너무 과도한 세금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조금 자기들만의 편의의 그런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 반항과 인식의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거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범죄다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집단 중 하나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렇게 시작됐던 게 저런 제페니즈의 그런 장르들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소그룹의 단체들이 그런 집단적인 행위를 해서
국가 자체에 있는 그런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재팬주의 굉장히 선진국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서도 시민들은 굉장히 그걸 싫어해요. 문신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일본 갔을 때도 뭐 문신이 이렇게 드러나서 이렇게 막 움직이진 않아요. 활동하진 않아요. 왜? 사회적으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음식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뭐 대중 사우나 목욕탕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게 도입이 된 케이스이지만은 원래 시초가 일본에서부터 그게 안 됐어요. 문신은 너는 못 들어와 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다가 그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온 케이스가 됐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냈고, 이대지미는 이제 호리요시라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는데, 할아버지인데 지금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이제 태보리 방식,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머신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바늘로 직접 손으로 찔러서 하는 방식에서부터 머신의 기술까지 같이 적용해서 다가오는 사람 중 하나고, 그 부분을 이제 영향을 좀 탄 게 시계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관심 없으면 뭐 몰라도 되는 친구일 수도 있는데, 이 시계라는 친구는 일본에 있는 친구인데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였고, 근데 그 바이크를 좋아하면서 문신을 접하게 됐고, 그게 이제 호리요시라는 사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신을 시작해야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외국에 있는 필립류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외국 사람, 시계는 일본 사람. 그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넘어와서 이 동양적인 이 이레짐이라는 문신을 봤는데 굉장히 매력이 있고 굉장히 전통성도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외국 사람이 일본의 그 작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시계라는 친구가 또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서 만들어진 게 뉴재팬이지예요. 그래서 약간 동양적인 그런 소재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지만은 서양적인 그런 기술적 측면과 그 다음에 서양이 가지고 있는 높은 채색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극대화시켜가지고 만든 게 뉴재팬이지다라고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들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올드 재팬이지와 그 다음에 뉴재팬이지 두 가지 장르로 조금 나눠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레짐이라는 그 그냥 재팬이지라는 올드한 그런 친구들이 보통 영화나 이런 소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죠. 그래서 영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지만 뉴 재패니즈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탈바꿈 시켜준 그런 케이스예요. 건달의 이미지를 조금 더 깨끗하게 탈바꿈 시켜줘서 하나의 패션의 트렌드로 조금 더 다가왔던 친구 중 하나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뉴 재패니즈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문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막 트라이벌, 이레지미, 레터링 한참 막 별 타투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사회적 식견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냥 문신 있으면 그냥 집에서 내 혼자씩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보이는데 문신 있으면은 쟤는 일단 걸러야 돼 막 이런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뉴 재패니즈라는 게 이 시기가 창시를 만들어냈고 그게 한국에 갑자기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티스트가 뉴 재패니즈를 다 했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왜? 뉴 재패니즈는 이레지미 건달 같은 그런 문신 하려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사회적 시각 측면이 굉장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뉴 재패니즈가 넘어오자마자 그거를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왜? 부담이 없었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지만 사회적으로는 또 색감도 들어가고 컬러도 막 들어가다 보니까 화사하고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는 그래도 이쁘네 라고 인정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신이 이게 산업화가 굉장히 많이 시작했다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이미지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올드스쿨, 뉴스쿨입니다. 올드스쿨, 올드와 뉴 이제 이게 좀 대표적으로 먼저 나눠졌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은데, 말 그대로 올드스쿨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타투 중 하나예요. 굉장히 오래된 타투 중 하나고 1920년대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굉장히 끌기 시작했던 타투 중 하나고, 예전에는 한국 개척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올드스쿨 항구에 관련된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게 많았겠지만 그때는 항구, 그러니까 배로 이동하고 배로
나라를 이동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국 소재들이 굉장히 많고 기술적 측면에서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두꺼운 라인에 명암이 들어가 있지 않는 단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선과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명암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단색,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특징적인 거고 이 한국 개척 시대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잘 죽었었어요. 왜? 사고도 굉장히 많았고 바다에 빠져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해적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훼손돼서 시신을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했어요. 왜? 자기의 그런 시신이 훼손됐을 때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문신이 이런 문신이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이 죽었어도 이 사람일 거야 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물론 그 당시에 그 당시에서 패션과 트렌드는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어디 가냐, 어디 나라에 갔다, 이런 것들 문신으로 새겨서 자기만의 그런 개척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표현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쿨 같은 경우는 뉴스쿨은 미국의 히피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히피 문화가 발달하면서 타투도 동양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서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은 뉴스쿨은 서양과 동양적인 요소들이 같이 섞였어요. 같이 섞였고 올드스쿨의 소재가 이제 한국이나 바다적인 요소가 강했다면 뉴스쿨은 동양적 또는 힌두, 불교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고 올드스쿨은 명암이 없는 원색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뉴스쿨은 명암이 들어가 있으며 보다 화려한 색깔